오늘은 순례길 20회차를 시작합니다. 자이언스에서 레돈달랄까지 약 30km를 걸어갈 예정입니다. 거리가 약간 멀어서 약간 힘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약간 오르막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주의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늦잠은 잤지만 평소보다 조금 더 자서 그런지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고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잘 걸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이런 산길을 걷게 됩니다. 해가 뜨기 시작해서 밝아옵니다. 그리고 저 앞에는 바다가 살짝 보입니다. 오늘은 먼 거리를 가야 돼서 일찍 깼어야 하는데 알람 소리를 듣고 끄고 다시 잔 것 같아요.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짝 늦게 시작했는데 다행히 저 혼자가 아니라 앞에 순례자들이 가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드디어 처음으로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침낭을 꺼내서 썼습니다. 어제 묵었던 데는 싼 대신에 아무것도 제공을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담요라도 좀 받을 수 있었는데 아예 그런 게 없이 침대뽀 딱 그거 하나 주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 침낭을 사용했는데 버리지 않고 가져오길 잘했습니다. 어제는 평균적으로 1시간에 3km 겨우 넘게 걸었어요. 그만큼 쉬다 가다 했는데 오늘은 초반부터 열심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길을 가는데 되게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래서 적응을 했거나 아니면 어제 푹 쉬어가지고 컨디션이 좋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방을 보니까 제가 평소에 1.5리터짜리 페트병을 들고 다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작은 300짜리 물병이 꽂혀 있습니다. 어제 근처에 슈퍼가 없어가지고 큰 물병을 사지 못해가지고 그냥 자판기로 작은 거 샀는데 그게 한 1kg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가방이 평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 마을이 잘 안 나타나서 항상 이 물 떨어질 거에 대한 이 걱정이 있었는데 마을이 자주 나타나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가벼워요. 앞으로는 종종 이렇게 이용해야겠습니다. 만족합니다. 폭포라고 하기엔 너무 왜소하고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변길이 아니라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이런 산길을 계속 걷게 될 것 같아요. 이 길이 아마 비고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비고에 가서 오늘은 ATM 길을 찾아 현금을 좀 인출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 스페인에서 현금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워낙 카드가 잘 돼서 웬만한 건 다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금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또 전혀 없기에는 살짝 불안해서 조금만 뽑으려고 합니다. 길 가다 보니까 이런 큰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바닥은 살짝 험합니다. 이렇게 길이 험해서는 무릎이 일찍 아프겠습니다. 산길을 빠져나오면 이렇게 도심을 지나게 됩니다.
아침인데 차들이 많이 다니고 여기도 똑같이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부엔카미노 앱에서는 이제 앞으로 산티아고를 향해서 갈 때 길이 여기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직진하게 될지 아니면은 왼쪽으로 가게 될지 나뉘게 되는데 저는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비석도 왼쪽으로 돼 있긴 해요. 그런데 앱에서는 직진으로 해서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냥 비석을 따라 가겠습니다. 제가 스페인에 와서는 카페가 약간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조금 알겠어요. 이 포르투갈에서는 그냥 자기 집 1층이 공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그냥 앞에 뭐 이렇게 깔아놓고 음식을 판다라는 개념이었다고 하면 여기서는 정식적인 카페 장사를 하는 개념 같아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포르투갈에서는 이 빨간색이 보이면 저기 카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빨간색 의자 또는 빨간색 이 간판이나 햇빛 가리개 이런 게 있으면 저기 카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약간 그런 통일된 게 없이 그냥 가게처럼 자유롭게 꾸며놓고 있어서 딱 보고 뭔가 있다라는 걸 직접 가서 보기 전까지는 발견하기 살짝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도로를 따라오다가 길을 놓쳤는데 화살표를 한번 잃으니까 너무 어렵게 길이 꼬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분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너 저쪽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화살표를 발견해서 들어왔는데 이 오른쪽에 강변이 있어요. 그리고 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예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이 길 따라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지나가다 벤치가 보여서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사과도 먹고 있고요. 지금 이 길이 너무나도 걷기 좋은 산책길이에요. 한참 가고 있는데 이 길이 맞나 싶어서 옆으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 길이 맞습니다. 이 사과는 맛없게 생겼는데 맛있네요. 맛있게 생긴 애들은 맛이 없고 맛없게 생긴 애는 맛이 있고 사과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낭을 보면 이 허리에 매는 끈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끈이 있는데 이 끈을 며칠에 한 번씩 조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 뱃살이 빠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이다가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줄일 끈이 없습니다. 그동안 뱃살로 인해서 살짝 고민을 했는데 이 순례길을 통해서 그 뱃살들을 다 해결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늘이 없으면 살짝 더운 느낌이 들고요. 그늘 아래에만 들어가면 또 시원합니다. 순례길을 가다 보니까 이 셀타비고의 홈구장인 이 발라이도스 경기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시즌이 끝나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잔디밭이 깔려 있고 관중석이 많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데인가 찾아보니까 축구장입니다. 지금 제가 그 셀타비고 경기장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경기장을 한 바퀴 삥 돌다 보니까 이 화살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엉뚱한 길로 들어섰는데 확실히
큰 도시 같습니다. 비고는 사람도 많고 건물도 높고, 늘 뉴스로만 접했던 그 셀타비고 경기장을 밖에서나마 보니까 잠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부디 다음 시즌에는 좋은 성적을 내길 기대해 봅니다. 경기까지 보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비고가 확실히 큰 도시 같습니다. 이게 큰 건물들도 많고 정신이 없네요. 비고 시내에 들어보면 이 화살표가 저렇게 유리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벽이 아니라 저렇게 깨끗한 유리를 보면서 가야 합니다. 이것도 약간 색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가로수가 이 오렌지 나무예요. 그래서 오렌지 나무가 가로수처럼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렌지 나무는 키가 크네요. 비고도 이렇게 해안 근처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바다 풍경이 보입니다. 이 비고 시내를 통과하는 데만도 1시간 좋게 걸리는 것 같아요. 햇볕이 비치는 데는 한산하고 사람이 그늘로만 쭉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스페인 물가를 확인하기 위해 마트에 들렀습니다. 제가 은행에 들러서 현금을 찾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화살표를 놓쳐가지고, 원래대로 하면은 이 부엔카미도 앱에는 노란색과 주황색 두 경로가 있어요. 처음에는 노란색 경로를 따라오다가 지금은 주황색 경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길을 자꾸 놓치고 헤매는 이유가 그 부엔카미노 앱을 사용해 보니까 데이터 사용량이 엄청나요. 제가 한 20일 동안 사용해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데이터를 거의 10기가가 부엔카미노 앱에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을 끊어버렸더니 이게 목적지까지 갈 수는 있게 해주는데 그 자세한 지도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큰 줄기로 갈 수 있게만 도와주지. 저 앞에 순례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속도도 늦고 쩔뚝거리고 있습니다. 남지 같지 않아요. 남지 같지 않아. 바다는 멋지네요. 쩔뚝거리면서도 사진은 꼬박꼬박 찍고 있습니다. 제가 슈퍼에 들러가지고 물가를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물이나 과일 이런 가격들은 포르투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콜라도 캔 하나에 1유로가 약간 안 해요. 9점 얼마? 이 정도 하는 걸로 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캔 코카콜라 1유로도 안 하는데 사 먹으면 2유로 이상씩 받는 건 조금 너무합니다. 이 부엔카미노 앱을 사용하다 보면 이 비고시를 지날 때 노란색 경로와 주황색 경로가 있는데, 이 노란색 경로는 비교적 평지를 걷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중심지 해안가랑 좀 더 가까운데, 이 주황색 경로로 들어와 보니까 훨씬 한적한 것 같아요. 지대가 살짝 높아서 약간 높은 곳으로 걸어야 한다는 단점은 있는데
확실히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이런 풍경을 내려다보면서 걸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슈퍼에 들러가지고 물을 한 병 샀는데 역시 그 물의 무게였던 것 같아요. 물 1.5리터짜리 하나 넣었다고 가방이 엄청 무거워집니다. 이거를 버릴 수도 없고.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도시가 정말 예쁘네요. 바다를 끼고 약간 툭 튀어나간 땅 같은데 여기에도 사람들이 엄청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비고를 떠나서 레돈델라까지 열심히 걸어가야 합니다. 여기가 비고를 들어오면서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나눴던 길이 만나는 길입니다. 어차피 결국 노란색으로 갔어도 이 높은 길은 올라왔어야 하네요. 결코 편한 길이 없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순례자들을 다시 만날 수 있네요. 모르고 지나쳤는데 드디어 100km가 깨졌네요. 비고 시내에서 헤매면서 100km 비석을 스쳐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세 자리 숫자에서 두 자리 숫자로 줄어들었습니다. 뭔가 홀가분하면서도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렌지를 까먹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비축해놨던 간식들을 다 털어먹고 있습니다. 견과류도 다 먹고 사과도 다 먹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오렌지를 먹습니다. 이거 먹고 조금 더 가봐야죠. 와, 여기는 진짜 시원하네요. 다들 여기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좀 쉬어가겠습니다. 와, 이렇게 물도 나옵니다. 이런 데서 안 쉬어갈 수가 없죠. 쉰 지 얼마 안 돼서 여기서 굳이 안 쉬어도 되는데 이렇게 쉬어가라고 만든 장소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좀 쉬었다 갑니다. 방금 그 하얀색 옷 입은 커플을 지나쳤고 저 앞에 보면은 오늘 계속 마주치는 저 주황색 옷 입은 남자분도 곧 마주칠 것 같습니다. 계속 쩔뚝쩔뚝 하면서 가는데 그 앞에는 아마 또 어떤 한 여성분 혼자 또 걸어가고 있을 거예요. 이 6명이 계속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간다기보다 그냥 뭐 서로 쉬었다가 지나갔다가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생사 여부 확인하고 살아있으면 지나가고 이렇게 커피 바 500m 앞에 가면 뭐 있다니까 저기에서 뭐 먹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긴 거리를 만약 혼자 갔으면 뭐 가기야 가겠지만 약간 지루했을 텐데 어찌됐건 이 사람들도 오래 가질 못해요. 제가 볼 때 거의 20-30분에 한 번씩 쉬는 것 같아요. 힘들겠죠. 저도 힘든데 좋은 명당자리 있으면은 무조건 쉬고 있는데
아마 전부 다 같은 레돈델라까지 가는 것 같은데 힘내봐야죠. 아유, 저분은 참 쩔뚝쩔뚝 하면서도 끝까지 가네요. 2주 전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점심 겸은 간식입니다. 가는 길에 또 언제 만날지 몰라서 들렀는데 너무 비싸네요. 이게 6.2유로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네요. 경치도 한몫합니다. 물론 비싸긴 하지만 그냥 뭐 좋은 경치 좋은 카페 와서 먹는다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합니다. 되게 잘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이 빵이 나름 핸드메이드라고 가격이 비싸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그래도 점원이 되게 재밌게 잘해줘요. 자기 가족 중에 이 한국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는데 K드라마 다 봤다고 하면서 이 손아트 하는 법을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자기 항상 그거 한다고 한국인들 오면. 그래서 제가 잘은 못하지만 그 주머니에서 꺼내주고 안주머니에서 꺼내주고 그걸 보여줬더니 되게 잘 웃어줍니다. 유칼립투스 나무를 매일 보면서 느끼는데 되게 쭉쭉 뻗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옹이가 적어요.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저 나무 되게 사용하기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잊을만 하면은 저 유칼립투스 향이 코를 찌릅니다. 저 가운데 있는 섬에 보면 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으로 이 선착장 같은 것도 있고 저기에 사람이 살려나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기 집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어제 식사를 같이 하던 분들 중에 이 폴란드에서 온 엄마랑 아들 14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분들도 리스본에서 출발했대요. 근데 여기 오는 과정에서 이 알베르게나 뭐 다른 것들이 자기들이 느끼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온도도 40도까지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건너뛰었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서부터 왔다고 하니까 놀라더라고요. 그분들이 프랑스길 걸을 때에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대요. 다들 함께 모여서 이제 힘내고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했는데 이 포르투갈 길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조금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계속 걸으려니까 힘도 안 나고 지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혼자 걷는 게 되게 좋았다. 사람들 너무 만나는 것도 힘들고 서로 그렇게 부대끼는 것도 나랑 맞지 않는다 라고 했더니 살짝 놀라더라고요. 확실히 프랑스 길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이 프랑스 길 다녀왔던 분들한테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이 포르투갈 길은 확실히 좀 건조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혼자 걷는 시간 또 혼자 무언가를 해야 하고 또 편의시설도 조금 열악할 수 있는데 또 그게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랑 부대끼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해도 그냥 혼자 생각하면서 걷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맞았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산길을 걷다가 이제 이 산길을 내려가서 레돈델라까지 걸어갈 것 같아요. 내려가기 전에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양말의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야, 실이랑 이 바늘을 안 챙겨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구멍이 커지면 꿰맬 수가 없는데 며칠만 더 버티면 될 텐데 얘가 엄지발가락을 조금만 더 붙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저 순례자는 호주에서 온 사람이에요. 자기 시드니에서 왔다고 그러던데 저 사람까지 해서 6명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의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레돈델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도착해서 그 인포메이션에 들어가면 도장을 줍니다. 거기서 도장을 딱 받았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크레덴셜의 모든 공간에 이 도장이 다 찍혔어요. 9시간 만에 이 30km 정도를 걸어왔습니다. 뭐 적당한 것 같아요. 중간에 많이 쉬었고 천천히 걸어온 거에 비하면 만족할 만한 속도입니다. 스페인에 오면 가장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환타 레몬 요걸 먹는 겁니다. 저는 정말 제가 먹었던 음료 중에 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레몬 요 맛을 안 팔잖아요, 한타를. 그래서 여기 다시 오면 요걸 꼭 먹기로 했는데 그동안 숙소 근처에 슈퍼도 없었고 정신 없어가지고 지나왔다가 오늘 마트 가서 이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먹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 맛이 변한 것 같은데요. 살짝 실망했습니다. 제 기대가 너무 컸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맛이 변했어요. 물론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뭔가 살짝 맛이 옅해진 것 같아요. 아쉽네요. 이제 마트에 가서 내일 먹을 무길이랑 그 다음에 천도복숭아랑 견과류, 간식류 사오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갈 겁니다. 제가 샤워를 하려고 옷을 찾는데 제가 2벌밖에 안 가져왔는데 그 중에 1벌이 사라졌어요. 어제 빨래하고 분명히 제가 잘 개서 넣은 것 같은데 오늘 아무리 찾아봐도 가방이 없어요. 떨어졌을 리는 없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검은 옷 없어질 리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제 옷 2벌 중 한 벌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입지 않았던 이 옷을 꺼내서 입었는데 만약 이 옷을 안 챙겨왔으면 옷 1벌로 순례길을 다녀야 할 뻔했어요. 오늘도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녁을 뭐 먹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제일 좋아하는 케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내를 흐르고 있는 이 강변을 따라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꽤 큰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적어도 30cm 이상 되는 물고기들인데 엄청 많아요. 못 먹나 싶네요. 먹는 애들이었으면은 사람들이 놔뒀을까요?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제
거리로는 80에서 90km 정도 남았고 시간으로는 4일 남았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랐고 그래서 시작한 거였는데 그래도 어떻게 버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남은 순례길은 정말 나의 앞길을 위해서 또 그분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실 그것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또 미약하지만 희미하게라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성공한 것 같아요. 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저의 마음, 욕심이 있을 뿐이지 그분이 저를 외면하거나 또는 버려두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